안녕하세요, 여러분. 루시입니다. 여러분들은 보통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푸시나요? 저는 보통 스트레스는 학기 중에 엄청 많이 쌓이겠죠. 한참 일을 하고 있으니까. 방학 때는 여러분들과 달리 휴식을 좀 하는 편입니다. 요때 스트레스 쌓였던 거 많이 풀게 되잖아요. 또 공휴일 같을 때, 일요일 같을 때, 이럴 때 이제 쉬는 날이니까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할 거예요. 그쵸?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푸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. 저는 10대 때 스트레스를 만화방을 다녔어요.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는 만화방을 몰래 갔죠. 몰래 가서 이미 다 나와 있는 책 있잖아요. 만화책이 시리즈로 1권, 2권, 3권, 4권 이렇게 쭉 있으면 그게 매달에 한 권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몇 달에 한 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 작가가 그만큼 쓰는 속도에 따라서 창간이 되어서 나오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가면 1권에서부터 완결되어 있는 것만 찾아요. 완결된 순정 만화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는데 그것도 저는 좀 예쁜 만화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순정 만화 중에서도 그림이 좀 더 예쁜 그때 당시에는 김영숙 만화도 있었고 황미나 이런 만화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다양한 만화책들 많을 건데 그런 만화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만화책을 찾아가지고 주로 많이 보고 했었죠. 그러면 이제 만화에 푹 빠져가지고 그 세상에서 계속 이제 좀 받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나와서 또 새로 공부를 하면 뭐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런지 또 공부가 좀 잘 되고 했던 것 같아요. 20대 때는 그때 노래방이라는 거 생겼었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냥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스트레스를 풀러 간다는 이유로 가긴 했지만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간 것 같아요. 노래방 가서 고음 막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막 지르고 나오면 속이 이렇게 확 풀리는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30대 때는 그때는 돈도 벌는 직업도 있었고, 그죠? 경제적인 데서 그렇게 독립을 하고, 저는 결혼도 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로부터도 독립을 했죠.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일 피크가 됐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주로 직장인이었으니까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,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동료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수업 마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시간들 많이 지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아가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살도 좀 쪘죠. 계속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살도 여태까지 쭉 먹어오니까 계속 이렇게 살도 찌고 그랬던 것 같아요. 40대 이후로는 주로 밖으로 나다니는 거 좀 되게 싫어해서 집에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왠지 그때 이후로 드라마 엄청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. 미니 시리즈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단편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재밌던지 마치 순정 만화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. 법정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뭐 추리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뭐 그래서 재밌었던 드라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요즘은 판타지도 많이 나오고 순정 만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는 남녀 관계가 있는 그 로맨스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본 드라마는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예요.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설이 좀 길었는데 스토브 리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려고 잠시 나왔어요. 그 스토브 리그라는 뜻을 처음에 몰랐어요. 스토브 리그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야구 드라마인가? 이러면서 안 보려고 하다가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. 남궁민이 나오길래 재밌겠다 이러면서 보게 된 거예요. 남궁민이 나왔던 드라마들은 다 좀 재밌더라고요. 그것도 남궁민이 주연을 하면 참 재밌더라고요. 그 사람 연기를 진짜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배우가 나와서 제가 봤는데 스토브 리그라는 뜻이 이게 야구 시즌이 따뜻할 때 하고 가을 되면 이제 야구를 안 하잖아요. 전 그것도 요번에 알았는데 겨울엔 야구를 안 한다더라고요. 그래서 야구를 안 하는 이 겨울 시즌에 다음 야구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시기를 스토브 리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옛날에는 따뜻한 그 난로 주변에 모여가지고 팬들이 응원팀도 짜고 여러 가지 뭐 홍보할 것도 정하고 선수들 계약하는 것도 알아보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을 했대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되어서 스토브 리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네요. 스토브 리그 첫 번째 드라마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는 게 백승수라는 그 단장
주인공이에요. 백승수 단장의 그 캐릭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그 단장을 보고 쿨하고 시크한데 좀 외롭고 쓸쓸한데 혼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웃지도 않고요. 그냥 말하는 것 같은데 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뼈 있는 말을 잘 해요. 그런데 그 뼈 있는 말이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자기가 새로 들어간 그 구단에 안 좋았던 적폐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그런 안 좋았던 낡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데 그 친구는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엄청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친구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, 그리고 저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. 보통 저는 우리 팀들에서 특별히 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나이 들면서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릴 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툭툭 다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눈치를 보는 편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스 하는지 보고 그럼 나도 예스, 아닌 것 같아도 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아니야 하고 노노노 하면 저는 그게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래 뭐 나도 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대부분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.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 전 다른 사람들 뜻에 따르겠어요. 대세를 따르겠어요. 뭐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단장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닙니다. 이렇게 고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진정한 그 용기를 가진 자,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좀 멋져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어요. 이제 보면 좀 특이한 점도 많아요. 그 사람은 밥 먹을 때 음식 앞에서 항상 사진을 찍어요. 왜 밥 먹기 전에 저렇게 찍을까? 근데 옆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음식 영정 사진이라고. 오마이갓. 음식 영정 사진 하니까 제가 먹는 거 많이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 음식을 나중에 보니까 엄마에게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. 부모님하고.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를 엄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아픔이 있는 것 같았어요. 자기가 데려온 용병 이창주라는 그 선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안아보고는 막 울더라고요. 아이를 예전에 잃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런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캐릭터예요. 여러분들 보면서 저런 캐릭터가 있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드라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학교에서 진로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.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들을 텐데 저는 이런 쪽 직업은 처음 봤거든요.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아요. 거기 이제 구단주 안에 들어가니까 단장 밑으로 운영팀도 있고 홍보팀도 있고 그리고 또 스카우트 팀도 있고 전략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팀으로 나누어져서 야구 선수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업무로 진행하더라고요. 전략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승률 있잖아요. 그 선수의 어떤 경기 승률을 보고 그 선수의 컨디션까지도 다 이렇게 캐치해내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끌어내는 그런 직업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스카우트 팀은 이제 그 연예인들 보면 왜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됐다 이렇게 해서 뭐 캐스팅 디렉터라고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. 그런 거와 비슷하게 야구 선수들도 이렇게 가서 보고 다 체크해서 저 선수 우리 팀에 들여야겠다 뭐 이렇게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홍보팀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거지만 뭐 여러 가지 굿즈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그 전반적인 걸 다 총괄하는 게 운영팀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 야구 구단 안에 작은 하나의 회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군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, 그런 친구들은 그런 쪽 직업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을 같이 겪잖아요. 거기 일하는 사람들하고 또 야구 선수들도 있잖아요. 그 여러 사람들이 이 단장과 어우러져서 갈등도 했다가 화합도 했다가 그리고 또 이 구단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 구단주의 약간 테러 같은 그런 행동들을 다 이렇게 겪어내는
이겨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있으면서 야구 선수들의 힘든 상황이나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어서 새로운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보고 있고 결방을 좀 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곧 끝나가지 싶습니다. 어쨌든 이 드라마 되게 재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쩔 때 시간이 조금 나면 시험이 끝났다. 그래서 뭐 몇 시간 쫙 이렇게 시간이 좀 난다. 그러면 이런 드라마 한 편 정도 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. 드라마를 막 보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. 드라마를 봐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그죠? 우리끼리 막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. 그래서 앞으로 저도 드라마 얘기 조금씩 해보려고요. 저는 드라마가 되게 재밌거든요. 드라마는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특히 스토브리그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. 여러분 그러면 또 즐거운 생활 하시고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